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161강에 이어서 162강에서도 보이다 시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다 시는 우리가 161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모이다 단체사,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모으다 종입니다. 자, 첫 번째 글자에 있는 모이다 단체사에 오른쪽에 보면 흑토자가 보이죠? 자, 일단 왼쪽에 보이다 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신이나 조상님이나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보여준다. 그 신, 조상, 하나님에게 보여준다. 이런 뜻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흑토자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 땅, 그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모이면 단체가 되죠. 개인이 아니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단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단어를 보면 회사 또는 사회, 회사라는 거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 다음에 사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세상에 대한 그런 단어를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회사, 사회, 그런 단어로 쓰고요. 자, 아래쪽에 모으다 종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 자, 신규로 배우는 글자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쪽에 보면 집 면자가 보이죠? 자, 큰 글씨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이렇게 집 면자가 보이죠? 자, 집에다가 위패를 놓는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마루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 지내는 집을 종갓집이라고 하죠. 큰아들에서 큰아들로 계속 남자 중심으로 내려온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 보고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루 종자라고 합니다. 마루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통나무를 얘기합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조상님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위패가 있겠죠. 그런 위패를 종갓집에 모으고 있습니다. 종갓집에서 조상님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위패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오른쪽에 보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마루종, 제사 지내는 집. 자, 집면자의 밑에는 보이다 시,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아놓은 집. 자, 왼쪽에 보면 실사가 들어있죠? 실사의 의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은 이어지다, 모으다, 증가하다, 뭐 이런 뜻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는 실사가 모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은 묶을 수 있죠? 묶기 위해서는 계속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모으다, 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뭐 종합병원 가면 모든 아픈 장소를 모든 것을 진료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이다 단체사, 모으다 종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위로하다 위, 그 다음에 숨기다 비, 이렇게 두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로하다 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배우는 글자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신규로 설명드릴 글자는 벼슬 위입니다. 벼슬이 뭘까요? 벼슬은 어린 친구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보고 벼슬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글자에 보면 자, 어떤 글자들이 합쳐져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검시, 보이다시. 자, 보이다시는 신조상님 하나님. 우리 신조상님 하나님은 힘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는 힘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주검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 권력자. 권력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디촌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의 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벼슬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 이거의 음은 위죠.
그래서 일단 이 글자의 음은 자 이렇게 위가 되겠고요. 위로한다. 누가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붙어 있는 글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마음 심자에서 어떤 의미가 왔을까요? 자, 위로한다는 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자, 위문 공연, 누군가를 위문 또는 병원에 위문을 가죠. 그 다음에 위안, 내 마음에 위안을 갖는다. 뭐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숨기다 비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우리가 79강에서 반드시 필자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자에 같은 경우에는 자, 중간에 그어진 이 선을 제외한다면 마음심자와 똑같죠? 그렇습니다. 마음심자에 선이 하나 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글자를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 이게 X자와 비슷하죠? 그래서 한문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거나 뭐뭇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X의 의미, 우리가 O와 X가 있죠? 자, 그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1강에서 벼화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벼화 같은 경우에는 자, 나무 목자 위에다가 어떻습니까? 선을 하나 더 그은 형태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벽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자, 숨기다 비자는 방금 전에 아까 반드시 필자. 자, 반드시 필자는 X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면 집에 와서 가져가는 것은 곡식이었겠죠? 그래서 도둑에게서 벼를 숨긴다고 해서 숨기다 비다라는 의미도 되었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 글자는 동일자로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에 그래서 벼화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이다 시자로 써서 사람들은 신이 생각하는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신은 그 뜻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네가 내 뜻을 알아보아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왼쪽에 보이다 시자를 넣어서 숨긴다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음이 필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숨기다 비이고요. 생활 속에서는 신비, 비밀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기도하다 기입니다. 기도하다 기는 보이다 시에 오른쪽에 보면 도끼근이 들어있죠. 우리가 23강에서 도끼근자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그림과 똑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은 도끼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 나머지에 이렇게 생긴 부분은 통나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기도하다 기,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신, 조상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겠죠? 자, 이거의 음은 기인데요. 이 기는 근이라는 음이 바뀌면서 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기가 왔고요. 신, 조상님,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생활 속에서는 기도 또는 뭐뭐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 그래서 기도하다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62강에서 보이다 시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5자를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